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고요. 공략주도 하나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 결정을 꼭 하면서 진도를 나가시는 것이 맞다. 이런 표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간이 작거나 드리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 한 15일 지난주까지는 수익이 꽤 많이 진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월간 계좌는 플러스이면 틀림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소폭으로 마이너스 있는 것들 같은 내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잠깐 던졌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잡는 이런 생각들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표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 결정을 하면서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중간중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씩 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차피 채널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니까 이런저런 하면서 드리블 해서 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절 의견 드리기도 하고 수익 실현 의견 드리기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실력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고 자금 여력도 크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 결정은 잘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일부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수는 2560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표현 드렸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앞으로 2% 정도 더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은요 2%보다 더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임을 틀림이 없어요. 내가 더 드리블을 갈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나 손절을 치고 내 포트폴리오를 가도 다시 또 현금화 시켜서 다음번 또 공략할 때 다시 진행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점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리블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HD 현대일이 13% 정도 지금 5% 눌렸어도 아마 이 정도 수익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221 라인 여기 근처 어디 위아래에서 상당히 또 공방을 또 치를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까지 볼 거냐 저거 다시 공략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낼 거냐 이 부분을 선택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어쨌든 드리블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저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나중에 결과까지 또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현금 사정이나 투자의 예를 들면 스타일 이런 것들도 각자의 개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끔 선택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저는 어차피 계속 드리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0% 이상 수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당분간 어떻게 조금 눌림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크게 더 하락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지금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좀 정리하고 싶어 그럼 같이 정리하면서 가셔도 괜찮다. 어차피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또 새로운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발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드리블 간다라는 의견이 기본 골자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잘 또 의사결정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중장기로 봐서 나쁠 만한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다가 포트폴리오 추가 편입을 좀 진행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자, B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또 평단을 갖다 비중 확대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또 비중 또 축소를 좀 진행을 합니다. 왜? 주가가 조금 아래쪽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 컨트롤 좀 해준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배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 40% 정도로 축소해서 20%는 익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공략을 또 해서 비중 확대 전략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 갖고도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드리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중 확대 축소하는 연습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모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한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론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 계산해가지고 주식을 갖다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축소한 다음에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 14,100원에 비중 20%라서 제가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 뭐 계속해서 뭐 평단 뭐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비중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뭐 많이 걱정할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내려와서 양봉 체크하면서 또 평단 조절하는 내용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열려도 우리가 더 1,400원 아래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뭐 13,000원대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13,000원이요. 여기까지 충분히 우리가 평단 조절하면서 드리블 갈 수 있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화수목 4일 정도 계산을 해보면 오늘 거 빼고 나면 3일 정도 하면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평단 조절 가능하다 판단이 돼서요. 또 모멘텀 플레이 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AMD 관련된 내용에서 공시 내용이 저는 분명히 5월, 6월 사이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내용만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리블 가는 쪽으로 의사결정 내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니터링 하면서 또 시그널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제가 따로 별도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 이제 15%밖에 저희가 진행을 안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매수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또 올라와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반등 치고 올라온 것들 그냥 내버려 두죠 뭐. 그래서 시장 상황 보면서 이것도 어차피 뭐 수렴을 할 텐데요. 뭐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서 오히려 뭐 이렇게 또 위로 쳐준다는 것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일단은 평단 조절 진행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드리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주잔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뭐 미국 시장 상황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고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거나 뭐 종목별로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만한 내용은 아직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고점이 오거나 그러면 사실 중장기적 포지션으로 보면 달러 약세 포지션이 분명히 많아요. 미국 정책은 모든 게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감세,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건 잘 안 되고 있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관세 때려서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뭐 상황 보면서 다시 또 의견 드리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 같은 경우 글쎄요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리하고 다시 진행해 드리는 게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여기서 자신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손절을 치든 오늘 뭐 대충 보면 뭐 우리가 원금 수준 그 수준에서 정리가 가능한데 정리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가지고 있다가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 제가 볼 땐 여기서 잡으면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9,000원인데 45,000원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3일 동안은 빠질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45,000원 가서 내가 평단을 갖다가 또 조절을 했어요. 비중도 40% 올려서 그러면 야 47,000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경쟁력 있는 가격이냐 내가 보유한 주가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죠. 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여기도 또 급락하는 구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발생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놓고 간다. 최악의 상태까지 고려해 놓고 가는 것들이죠. 물론 3분기까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우리가 가이던스는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터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자금 여력이나 현금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하고 치고 올라올 때 다시 뭐 55,000원 이 정도 구간 올 때 그런 반대로 보면 또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자 47 맞췄다가 그죠? 다시 55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우리가 10% 메이킹 하는 거잖아요.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그런 걱정들 너무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중 조절을 갖다 이상하게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급하시죠? 그 급한 마음을 여러분 버리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일정 패턴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다 여러분들이 습관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60%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비중을. 아니 여기서요? 바로요? 이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적을 보셨습니까? 이건 두 번째 정도 평단 조절했을 때 비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물려버린다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그러면 뭘로 평단 조절할 겁니까? 절대 여러분들 이것이 아마 차이가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방을 열어두고 만약에 공략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비중을 40% 이상은 절대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방 열어두고 한다 그러면 그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싸진 건 분명히 맞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면 뭐 9만 원 정도에 맞춰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여기서 확 찔러 넣게 되면 기분이 일단 안 좋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매크로를 이기는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매크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더 눌리겠지.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평단 조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을 좀 읽는 눈 하고요. 내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도 이야기 드려도 항상 비중 30% 정도가 일단 맥스치다라고 생각. 대신에 종목 개수를 많이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그 급한 마음 갖다 보면 가끔 내 손가락을 갖다 되게 꺾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이 그런 패턴이 없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로봇 치고 올라왔다 좀 놀리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비중이 60%, 70%였으면 눌렸으면 이건 손절 쳐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초도 물량은 60, 70, 이 의미가, 숫자의 의미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다음에 뭘 할 건데? 이 다음에 평단 조절할 거야, 말 거야?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60, 70 늘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건 크레이지한 거예요. 이게 무식한 거야. 다른 게 무식한 게 아니고, 이건 수학적 개념은, 차라리 그럼 100% 놓지? 왜? 100% 넣어서 50%, 오를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면, 먹기라도 할 때 어떻게 돼요? 많이라도 먹지.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어설픈 거죠. 어정쩡하게 저렇게 들어가는 게 어딨어.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초도 물량은 의미가 분명히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초도 물량은 맥스가 40%를 넘기지 않은 이 얘기를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장이 또 안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또 각성을 또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5,750원에 지금 500원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뭐가 데미지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들어와가서 내가 매수를 갖다 평단 조절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2만원까지 온다고 해서 저는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안 쫄아요. 왜? 22,500원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잖아. 대략적으로 보면. 그것도 비중 30%만 더 업사이드로 올려버리면 22,500원 정도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우리가 줄리고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자, 25,750원에서 비중을 100% 가서 2만원 갔다고 쳐보자고. 평단 조절 가능하겠어요? 예, 겁나서 스몰캡인데 여기다 대고다가 내가 비중을 갖다가 200%를 넣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또 만약 60, 70%를 넣었어도 비중을 150% 간다고 종목별로? 에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 무식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려면 모터러 포트폴리오 구성에 그냥 한 종목 확 쳐발랐다가 먹으면 땡큐 아니면 많은 것들이죠. 이렇게 하거나 손절 라인 팍팍 잡고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희 채널은 스윙 거래 할 때 또 우리가 드리블 하거나 갈 때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 개수가 한 달에 보통 15개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내잖아요. 3개 종목 하면 한 종목을 갖다 풀 베팅한 거, 그 내용 정도 되잖아요. 그럼 5종목 정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한 종목 갖고 너무 많이 욕심을 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손실을 났을 때 커버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항상 계좌를 어떻게 됩니까? 양호하게 진행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일 동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4일 동안 안 내려도
쳐다보겠어요? 그 사이에 내가 음봉 뜬다고 평단 조절하겠어요? 제가 그런 무식한 짓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비중 조절하고요. 초도 물량 들어갈 때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 낮은 구간이라도 말입니다. 빵빵 질러 넣고 이런 거는 아니죠.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하고 상담해 보다 보면 그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이 구간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거 넣어놓고 뭐 올리면 뭐 그냥 홀드하고 가면 되는 것들이고 아니면 밑에서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수익률은 똑같다니까. 여기 30% 비중 가지고 있다. 이만큼 올랐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내가 종목 비중이 뭐 300이었다고 가능해주면 이거 30만 원 번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 한 번 더 해서 60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단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42,500원에 들어가서 뭐 45,000원 만드는데 다시 5만 원이 왔어. 그러면 대략 10% 났잖아요. 그래도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익률이 그럼 또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풀 베팅 해가지고 아래 쭉 눌러들어서 그거 타점을 다 어떻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들을 해낸 거죠. 이 설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종목은 뭐냐? 일단 가이던스가 좋은 거,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미스테이크에도 다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을 거래해 가면서 적정한 시점에 또 우리가 스킬도 발휘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쨌든 여기 아래쪽에 이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 열어두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양봉 들어왔다고 여기서 매수를 또 합니까? 비중 확대해야 됩니까?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냐면 49,700원이나 48,600원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들고 있는 것들이지. 여기서 이렇게 평단 조절 안 막 들어가고 물량 늘리고 그러는 거 왜 이거밖에 없어 종목이? 아니잖아.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한다? 충분히 갭이 벌어진 거 마이너스 뭐 7, 8% 이상 벌어졌을 때 그리고 시그널 봤을 때 그때 평단 조절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물량 조절할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매수 첫 번째 들어간 물량에서는 매수 안에 두 번째 매수 포인트 들어간 자리가 제일 좋대. 거기서 물량을 갖다가 팡팡 집어넣어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을 때만 공략하는 방법이지 장이 좋을 땐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겠죠. 재량전기 이거 글쎄요 크게 문제 없잖아요. 이게 뭐 3,000원 정도 빠졌어. 그래서 뭐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 7, 8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아래쪽에서 또 한번 잡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비중 20%지. 아직 장마철 들어서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수급도 따라줘야 되니까 이거 스몰캡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열어두고 가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평단 조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하락했거든. 지난 한 8개월 10개월 동안 그죠. 봄 빼놓고 잠깐 1월달에 뜬 거 빼놓고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꼬라박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사이에는 다른 것들도 다른 변압기들도 다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게 마지막 후발로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새 정부 들어서면 또 새 정책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원에서 일단은 비중 30% 가지고 있는 이거는 순수하게 수주 모멘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종목 가지고 비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빵빵 질러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의아스러운 거고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아직 손절은 할 필요 없다. 왜? 비중이 30%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커버링 쳐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될 때는 손절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LG엔솔이 사실 최근에 보면 어때요? 주가 전체적으로 이 업종을 갖다 어떻게 했으면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세저를 또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도 비중이 조금 있지만 지금 앞으로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평단 조절해주면 충분히 저는 또 한번 모멘텀이 들어올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번 모멘텀이 들어오면 또 주가가 또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매력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익률 변동에 따라서 데미지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15,000원이고 13,000원 왔어. 그래서 14,000원 맞췄다고 쳐보자.
이거 아주 심플한 계산이 나오네요. 여기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비중 7%, 10%, 11%, 뭐 5% 이렇게 다 계산해보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구간이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이 구간이거든. 여기는 우리하고 상대할 구간이 아니고 우리가 경쟁할 때는 여기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모멘텀 들어오면 이건 쭉 한번 크로스 들어오는 그런 내용일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한 13,000원 뭐 12,000원대 들어가면 더 땡큐고 그러면서 비중도 조절해서 14,000원 이하 정도로 다 평단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분이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평균 매수 단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걸 물타기라고 하지 않거든요. 물타기는 막 타는 게 물타기지. 그렇죠? 소맥 탈 때도 말입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소맥이 잔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맥주의 80%를 갖다가 맥주로 따라놓고 소주 20%로 이걸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초도 물량을 한 30% 정도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얹히는 거지 30%딱 1대1 비율로 넣으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런 스타일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 맛과 이 맛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평단 조절하는 것도 저런 그런 규율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쪽 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술 먹을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잔을 꽉 채우지 않죠. 30과 30을 넣고 나머지 있는 게 뭐 40%의 빈잔이 존재하죠. 그것도 왜 남겨놔요? 항상 그죠? 이게 가득 채워놓고 한 잔에 다 때리면 배불러서 다음 잔 먹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비유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실전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팔로우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세요. 네, 또 사실은 뭐 다음 주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장이 뭐 좀 좋진 않을 거. 이 부분은 저도 조금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 무디스 뭐 신용 강등 그 뉴스가 시장을 크게 짓누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감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이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며칠 놀리겠지. 그죠? 매크로 이기는 종목은 없잖아. 근데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2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 특히 뭘 보면 되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 요거 보면서 딱 잡아주면 된다. 그것이 주가의 수준이 얼마인지 뭐 그걸 알 수 있으면 뭐 신이게요. 그래서 수급 형태 보고 잡아주는 것으로 포인트 잡고 그래서 모니터링 종목으로 저는 한미반도 요번엔 테크잉 안 할 겁니다. 뭘 한다? 한미반도체. 역시, 그래요. 저는 HBM4 관련돼서도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파크 시스템스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면 주가적이나 뭐 앞으로 예를 든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또 유력한 후보, 그 종목이 가장 또 싸졌을 때 공략해 주는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시그널도 한 번 정도는 들어와 주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가 적대적 관계를 갖다 갈 것이다. 글쎄요. 일단 좋은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업은 그런 비즈니스 할 때 그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좋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있을 때 막 툴툴거리고 그러면 또 이제 또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비전 뭐 글쎄요. 저는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래도 대장은 얘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보고 또 드리블 해서 갈 테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상황 봐서 여러분들 장이 좋지 않아. 그럼 뭐 특별히 제가 그랬던 것보다는 그냥 메시지 상태로다가 여러분 그래서 브리핑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평단 조절하는 내용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안 좋은 거 뭐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일단 월, 화, 수, 목은 자체는 좋지는 않다. 그러면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너무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으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브리핑 때 만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